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코스피 7천이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주가 시장은 매우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이 내면에는 삼성과 하이닉스만 웃는 반쪽짜리 축제이다라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인 개인 투자자들이 많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00피만 가도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앞자리가 2배 이상 7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사상 최고치 경신, K 증시의 쾌거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분명 내 계좌도 파티 분위기여야 하는데 현실은 영 딴판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웃는 사람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사람뿐이죠. 나머지 90% 종목은 지수 상승이 왠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내 계좌는 파티 분위기가 아니죠. 오늘은 코스피 7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한번 불편한 진실에 대한 한국 증시의 한계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삼전닉스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어느 투자증권 회사에서는 최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2026년 5월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비중은 약 20% 초반대였습니다. 단 1년 사이에 두 기업의 영향력이 2배 가까이 커진 거죠. 더 소름 돋는 데이터는 만약 코스피에서 반도체 종목을 제외한다면 지수는 7천이 아니라 4,100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 7천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성장이 아니라 사실상 인공지능 AI, 반도체 사이클을 탄 두 기업이 만드는 어떤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는 뜻이죠. 현재 국내 상장사 중 올해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단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코스피 7천, 이 시대에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수급과 밸류에이션의 왜곡 때문에 생겨나는 걸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의 선택적 매수입니다. 2026년 들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의 8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반도체 섹터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ETF 시장의 기형화인데요. 최근 출시된 수많은 ETF 중 30% 가까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핵심 자산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수형 상품이나 반도체 테마 상품으로 돈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이 두 종목만 더 사게 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밸류에이션의 역전입니다. 삼성증권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부르죠. 이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실적이 폭발하면서 이 PER이 5에서 8배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도 잘 나오는데 저평가된 대형주, 그러니까 반도체죠. 저평가된 반도체가 있는데 굳이 비싸고 선장성이 불투명한 중소형주를 살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이 돈을 부르는 빈익빈 부익부가 어떤 증시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을 벤치마킹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았죠.
주주 환원을 늘리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배구조 보고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논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증시 저평가 핵심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 환원과 지배 구조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위해 자사주를 마법처럼 활용하는 이런 관행이 여전한 거죠. 삼성과 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외 수많은 상장사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늘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7000P 시대가 와도 개미들이 국장을 떠나 미국 증시로 탈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코스피 7000은 분명히 축하할 일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도체라는 외줄에 의지한 위태로운 행진에 불과할 겁니다. 만약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면, 안 좋아진다면 지수를 떠받치던 45%의 기둥이, 그러니까 결국 절반 이상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씁쓸하지만 냉정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만 몰릴까요? 단순히 미국이 강대국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의 건강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요, 물론 거대 빅테크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그 밑을 바치는 수천 개의 기업이 각자의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지수를 견고하게 지지합니다. 기술주가 흔들리면 금융주가 쉬어가며 또 소비재가 올라오며 시장의 에너지를 분산하고 확산시키는 게 있죠. 특정 종목 한두 개의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미국 시장의 매력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겁니다. 주주를 파트너로 대우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도 있고요. 실적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주가도 있고요. 이 부분이 크죠. 그리고 특정 섹터에 함몰되지 않은 탄탄한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어떤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피 지수 700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자부심이 아니라 숙제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는 한두 기업의 실적에 온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비해야 하는지 말이죠. 진정한 금융 강국은 지수 앞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도 그 기업의 선장만큼 주주가 보상받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고요. 한두 개의 기업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이런 지배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 계기를 좀 통해서 기업들 미국처럼 좀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주식시장의 개선을 조금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